1804년 노트르담 대성당에서는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늠름한 모습의 나폴레옹은 관을 높이 들고 황후 조세핀에게 관을 씌워주려고 하네요. 황후는 딸보다 어려 보일 정도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고 아름답습니다. 뒤에는 교황이 축복을 내리고 있는데 왠지 표정은 어두워 보이는 것 같아요. 2층에는 어머니가 흐뭇하게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 어머니와 가족들은 나폴레옹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오지 않았지만 보나파르트 가문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었던 나폴레옹의 요청으로 그려졌다고 해요. 사실 이 그림은 대관식을 실제 그대로 묘사했다기보다는 황제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철저한 계산 속에서 그려진 것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목은 분명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인데 나폴레옹 대신 황후 조세핀의 대관식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나폴레옹이 아닌 황후가 왕관을 받는 장면을 그렸을까요? 그 이유는 나폴레옹은 황제의 관을 자기 손으로 직접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황제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행동이었죠. 사실대로 그리면 교황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기에 나폴레옹이 아내에게 관을 씌워주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표현했고 교황은 손을 들어 축복하는 모습으로 그린 것이죠. 이 그림을 본 나폴레옹은 매우 만족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특권을 없애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혁명의 결과 황제가 탄생한 것이죠.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에 분노한 베토벤은 나폴레옹에게 바치려던 교황곡의 악보에 보나파르트를 새까맣게 지워버리고 그냥 영웅 교향곡이라 이름 붙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당시 프랑스 국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로 황제 나폴레옹을 받아들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영웅 나폴레옹은 왜 황제가 되었을까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는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되었을까요? 변방인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난 나폴레옹은 15살에 파리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학창시절 촌뜨기로 놀림받았기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독서에 빠져 지냈고 포병 장교로 군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왕당파의 반란을 진압할 때 공을 세우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뛰어난 전략으로 이탈리아 원정을 승리로 이끌고 오스트리아를 굴복시켰으며 영국과 인도를 잇는 길을 차단하기 위한 이집트 원정에서도 활약하면서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총재 정부의 무능력에 실망한 사람들은 강력한 정부를 열망하고 있을 때였죠. 바로 이때 30살의 젊은 장군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3명의 통령으로 구성된 통령 정부를 세웠고 자신이 제1통령이 되어 실제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제 군인이 아닌 정치가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국립은행을 설립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교육제도를 실시하여 학교를 세우고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기틀이 될 법전을 편찬하게 되는데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반영한 법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민사회의 규범을 올바르게 제시했기에 훗날 수많은 나라가 이 법전을 모범으로 삼아 법을 만들었답니다. 나폴레옹 스스로도 법전 편찬을 전쟁의 승리보다 더 자랑스러워했다고 해요. 결국 나폴레옹은 통령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황제에 즉위합니다. 국민투표에서 99.93%의 찬성이라는 놀라운 결과에는 일부 투표 조작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내정과 외세의 공격에 지친 프랑스 국민들은 질서와 안정을 원했기에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1804년 12월 즉위식을 거행하여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가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으로 전환된 지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황제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전파자를 자처하면서 전쟁에 나섰습니다.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와 격돌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개선문을 세우도록 명했죠. 하지만 프랑스는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끄는 함대에 크게 패하게 되는데 제해권 차지에 실패하자 영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공격을 포기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독일 지역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프로이센과 싸우게 되었는데요. 나폴레옹은 프로이센군을 물리치고 베를린에 입성하는 성과를 올립니다.
이렇게 하여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영국입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내리는데요. 나폴레옹의 몰락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유럽 대륙과 영국 사이의 무역을 금지시켜 영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는 동시에 프랑스의 무역 시장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대륙 봉쇄령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오히려 영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던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었고, 특히 러시아는 피해가 심해지자 대륙 봉쇄령을 어깁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모스크바까지 대규모 원정에 나섰지만 러시아의 후퇴 전략과 추위로 참패합니다. 나폴레옹의 실패를 기회로 여긴 유럽은 다시 대프랑스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라이프치히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결국 패하게 되죠.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나폴레옹이 물러난 후 루이 16세의 동생이 루이 18세로 즉위했습니다. 여기서 나폴레옹은 포기하지 않고 엘바 섬을 탈출하여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과 프로이센군에게 패하고 맙니다. 엘바 섬에서 돌아온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기에 100일 천하라고 부르죠. 이후 탈출하지 못하도록 아주 먼 대서양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된 나폴레옹은 그곳에서 6년 만에 숨을 거두고 나폴레옹 시대는 막을 내렸답니다. 나폴레옹 하면 떠오르는 이 이미지는 자크 루이 다비드의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그림인데요. 백마를 탄 붉은 망토의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구원할 영웅으로 멋지게 그려져 있죠. 그러나 실제는 노새를 타고 알프스를 넘었다고 하니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들라로슈가 그린 그림이 실제 모습에 더 가까웠을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혁명의 전파자 또는 독재적 침략자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를 개혁하고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유럽에 전파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정복전쟁으로 다른 나라 국민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았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여러분은 나폴레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